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을 보셨나요? 동화인데 성인이 돼서 봐도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이에요. 책에는 애벌레 산이 나오는데요. 그곳의 애벌레들은 모두 서로 올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막 짓밟으려고 하면서 경쟁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산의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진 않아요. 그냥 하늘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렇게 경쟁하면서 올라가는 그 애벌레 산의 한 중간쯤에 노랑 애벌레와 줄무늬 애벌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벌레 둘은 사랑에 빠져요. 그런데 어느 날 노랑 애벌레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계속 경쟁하면서 올라가는 길이 맞는 건가? 라는 의문에 빠집니다. 그러고 자기는 이 산을 그냥 내려가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줄무늬 애벌레에게 같이 내려가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줄무늬 애벌레는 자기는 내려가지 않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노랑 애벌레는 혼자서 그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노랑 애벌레가 그 산을 내려와서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나무에 할아버지 번데기가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랑 애벌레가 할아버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 번데기가 나는 지금 죽는 중이란다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노랑 애벌레가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자 그 할아버지 애벌레가 이건 그냥 죽음이 아니란다. 나비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죽음이지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노랑 애벌레도 곰곰이 생각을 한 뒤 자기도 번데기가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나무 이렇게 옆에 누워서 번데기가 됩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번데기를 깨고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게 되죠. 그렇게 노랑 애벌레가 노랑 나비가 되어 막 날아다니다 보니 다시 그 애벌레 산이 눈에 들어와요. 거기선 여전히 애벌레들이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죠. 그걸 본 나비는 갑자기 줄무늬 애벌레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막 날아다니면서 줄무늬 애벌레를 찾아요. 그러고 줄무늬 애벌레를 발견합니다. 줄무늬 애벌레도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며 혹시 노랑 애벌레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산을 내려가고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게 돼요. 저는 이 동화를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냥 애벌레와 나비의 이야기인데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고 느꼈거든요. 첫 번째로 책에 나오는 죽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평생 하고 있는 공부 중에 저의 에고를 죽이고 진짜 나를 밝히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사실 죽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의 죽음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동화에서도 번데기가 되어서 죽는 과정을 거치는 것과 애벌레들끼리 서로 경쟁해서 짓밟혀서 혹은 떨어져서 죽는 거는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이 어려운 개념을 되게 동화에서는 쉽게 비유해서 풀어내서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어 올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야 하는 것이야 라는 구절이었어요. 우리 역시 꼭대기에 오르고자 하는 본능을 잘못 해석하고 아무것도 없는 꼭대기에 오르고자 그렇게 애쓰고 짓밟고 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사실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높은 곳에 있는 애벌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들도 나비가 되고 싶긴 한데 어떻게 나비가 되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벌레들 중에서는 되게 높은 곳에 있으니까 이건 참 내려오기도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 번째, 노랑 애벌레도 그런데 할아버지 번데기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비가 될 수 없었던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이제 했던 질문인데 지혜로운 어른이 내줬던 답은 이렇습니다. 노랑 애벌레는 첫 번째로 애벌레 산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인지를 했고 두 번째로 그 산에서 내려가겠다는 용기를 냈기 때문에 번데기를 보고 나비를 보게 될 수 있었던 거야 라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애벌레 산에서도 나비는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때는 있지만 보지 못한 거죠. 우리에게는 평생 숙명처럼 붙어다니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애벌레들이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 서로 짓밟으며 막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알랭드 보통은 이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당신의 삶을 너무 타인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모호할수록 타인의 목소리와 주변의 혼란, 소셜미디어의 정보 등이 커지면서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평화로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인데요. 평화로운 상태를 얻으려면 타인이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며 당신에게 화를 낸다고 해봅시다. 그때 그의 얼굴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그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자신의 불안 때문에 당신에게 못되게 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화와 두려움은 이런 방식으로 존재해요. 그러니 타인의 반응보다는 자신의 반응을 더 깊이 살펴야 합니다. 타인에게 상처받는다는 건 결국 자신에게 상처받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의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고 사라진다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늘을 보고 꽃을 보면서 일상의 소중함에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누군가는 시간이 남아돈다고 하거나 꿈이 없냐며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많은 시련을 겪은 성공한 분들일수록 일상의 사소함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아직 여러분이 옆에 있는 애벌레를 짓밟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상태라면 이제 우리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선택을 해보는 건 어때요? 당신의 지혜로운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